남편이 바람피운 걸 용서한 줄 알았는데 뻔한 이유로 다른 사람 가면과 사랑에 빠졌다. 이상한 문장도 사과한다. 글을 잘못 쓴다. 34세 여성 남편과 함께 있었다. 위에 38세 남성. 결혼 10년 차. 7명과 4년 전 5세 아들이 있습니다. 시간 그 자체 고전적 신호. 그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랜 시간 전화를 보며 웃으며 일했기 때문에 어느 날 잠에 든 후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그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23세의 최근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받기 전해에 그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신체적, 정서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호텔에서의 값싼 섹스에 대해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점은 어떻게 되었는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별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샷을 모두 찍었습니다. 아들과 나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형에게 전화해서 나를 데리러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형이 도착했을 때 나는 남편을 깨워서 제가 이번 주말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편은 나를 다시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해냈고 애원하고 스스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관심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2달 만에 즉시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치료를 예약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참여해달라고 간청한 세션은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매일 퇴근 후와 주말에 우리 아들을 방문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없는 몇 주 동안 그는 나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위치도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진실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후회를 보았고 6개월 후에 아기와 나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0.5년 동안 매일 더 좋아졌습니다. 이유나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 4년 동안 나는 그들이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데이트하고 섹스하고 가족이 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나는 그와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낍니다. 마치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내가 그를 용서했다면 이제 나는 매일 배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를 의심할 이유도 더 이상 없지만 나만큼 그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전 관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우리가 미소 짓고 손을 흔들고 흐름에 따라가는 매우 친근한 룸메이트인 것 같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고 다시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잭을 만나기 전까지의 옛 모습. 35세의 잭을 만났는데 약 1년 전쯤에 앞서 언급한 장소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공유한 취미에 대한 글을 올렸고 나는 취미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공통점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 한 달은 그냥 취미 이야기만 하다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호라비와 나는 그에게 퇴근 후 커피와 취미로 몇 번 만나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로운 친구 제이크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미. 그 사람은 몰라. 내가 레디트에서 제이크를 찾았어.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마침내 행복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 이유는 제이크가 작년에 사랑에 빠졌고 고백했기 때문이야. 서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났을 때 육체적인 일을 한 적이 없지만 확실히 감정적 불신앙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한편으로는 감정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화해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이런 입장에 놓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게다가 이 모든 와중에도 제이크와 함께 할 수 없고 결혼 생활에 얽매이게 된 것에 대해 고통을 느낍니다.
잭은 엄마로서의 내 책임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절대로 나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할 경우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게시물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사귄 사람과의 잠깐의 불륜을 추구하면서 결혼 생활과 화해를 위해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을 망쳐야 할까요? 그것이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결혼 생활의 순결함으로 돌아가서 상황 업데이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1월 초에 남편의 외도에 대해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프로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몇 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시고 읽고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원래 게시물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를 현실로 되돌려줄 누군가를 갖고 싶었지만 레디트 사용자들이 제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줬고 먼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직업이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의 행동, 전화 활동, 아이와 나와의 관계, 고려된 시간, 출장 없음 등을 바탕으로 나는 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조작의 대가야. 우리가 공유하는 취미는 아주 구체적이고 누군가 거기에 있는 다른 친구를 식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스포츠나 육체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보세요. 도자기나 그림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아들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첫째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해 어떤 관련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지, 둘째로 왜 내가 남편과 화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확실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 처리될 것입니다. 업데이트와 모든 댓글 및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것에 대한 이 게시물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가짜 결혼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행동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팔로우가 필요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며칠 후 제이과의 관계를 종료했고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엉망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내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으며 내가 연락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에게 말했고 모두 나를 지지해 주었고 내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찾기, 약속 잡기 등 지난 몇 달 동안 법적 측면을 계획했습니다. 약 2주 전에 남편과 함께 앉아서 이혼을 요청했는데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필사적입니다. 슬프다. 분노합니다.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일을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내가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자 그는 놀랐고 내가 4년 동안 그를 속였다고 화를 냈다. 상대방과의 기회를 잃어서 슬픈지 물었더니 현실을 직시하자면 불성실한 사람들은 파트너를 구걸하다가 거절당하면 마치 처음부터 플랜 B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입힌다.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4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이크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면서 그와 상관없이 떠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우 어려운 임신과 출산 동안 가장 힘들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출산을 지원하는 대신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울 시간을 찾았는지 그 이후로 손님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예의 바르게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 잘 자요. 코멘트. 그녀는 인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가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을 행복하게 놔두는 것이 기쁘고 나는 속였습니다. 임신 중에는 미혼모가 될까 봐 6개월 더 머물렀고 이 제 2년째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잘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이다. 그는 나에게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바람 피우는 것은 이미 인간을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미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최악의 일입니다. 강렬한 호르몬의 세계로. 그리고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과 섹스를 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으면 알면서도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청 비쌌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가 있거나 채널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